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오지랖 넓은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지랖.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지랖 떨지 말라고 경고를 보낸 건데요. 이게 무슨 국제 개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란 외무부가 윤 대통령을 향해 실제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인데요. 무식하고 무지한 국가 지도자의 아무 말 대잔치가 국제적 대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 외무부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약칭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아크 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이란이고 한국의 적은 북한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외교 경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시한 겁니다. 아세르 카나니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 UAE 관계에 대해 한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인용된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이란과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의 역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과 UAE는 최근 세계 도소를 놓고 영토 분쟁을 하는 등 갈등 요소도 있었지만 경제 협력이 활발하고 지난해 8월에는 대사급 외교 관계를 복원해 주적 관계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건데요.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UAE에 파견된 아크 부대를 찾은 자리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라고 허둥지둥 해명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 외무부는 한국이 최근 보이고 있는 자세를 심각하게 팔로우하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의 설명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지난 9일에는 대이란 경제 제재에 따라 원화로 동결되어 있는 70억 달러, 한화 8조 6,870억 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 때문에 외교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과 이란 관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또다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순방만 하면 사고를 치고 오는 대통령이다. 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나서서 해서 외교적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윤 대통령의 외교관을 문제 삼았는데요. 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를 제3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인데 공개적인 곳에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적 발언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외교관이 매우 부족한 것이라며 이게 아마추어 대통령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가 하면 말 한마디에 만냥빚을 얻기도 하는데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무 말 대잔치에 국격은 오간데 없고 전 국민이 위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윤재앙, 그가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대한민국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졸지의 적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가장 위험한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 언급했습니다.
참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작년은 한이란 수교 60주년이었습니다. 1967년부터 운영 중인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적군 한마디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를 적군 또는 아군으로 접근하는 대통령의 이분법적 외교인식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기 충분합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강대강 대치와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도 이런 이분법적 외교관에서 오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자체 핵무장까지 거론하며 안보 무능과 불안을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범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알아서 기금을 마련하여 배상하겠다는 방식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 대통령의 말폭탄을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외에만 나가면 국민들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실용적 국익 외교의 관점으로 대통령은 그 언행을 무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17일 오전 8시 30분쯤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송환을 앞두고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는데요. 특히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관계에 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동안 저 때문에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검찰 호송차를 타고 곧장 수원지검 검찰청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정치검찰은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 난국을 피해 나갈까요? 여태 벌여온 공작 수사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재명 악마화가 그 목적인 거죠. 지속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씌워 결국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 이제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검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쌍방울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행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거래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인데요. 하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빈수레인 겁니다. 사채 발행해서 비자금 조성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중에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알겠습니다. 비자금 자체도 지금 비자금 전환채 회사에 전환채 만드는데 무슨 비자금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유령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사고 팔았다 그걸로 아니,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검찰 조사에 상세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마치 예. 그걸로 이제는 대북 송금도 했다 그걸로 변호사 전학교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수사 기밀 같은 것도 유출했다는 의혹 받으셨는데 직접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연결 얼굴이 계속 나오는데 정말 모르십니까? 카드를 제공하신 거는 그거는 어떻게 그럼 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에 많은데 가셔도 돼요. 검찰에 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재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게 없는데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네. 아무튼 제가 많이 뭐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피해 준 것하고 그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제일 힘들고 제 가족들 뭐 저 때문에 저 회사 사람들 부족된 것에 대해서 그들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뭐 김치 먹고 뭐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홍지덮이라고 하고 근데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충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겠습니다. 그 망명 타진하신 것도 사실인지. 전혀 아닙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